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진짜 궁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지 플로이드의 몰빵하고 Defund the Police, 경찰을 축소해라라는 거에 몰빵해서 폭동을 만들어낸 게 자살이었거든. 그다음에 그거 잘 안 풀리니까 또 이번엔 더 큰 자살. 그러니까 선거를 개판내기 위한 누구나 무조건 누구나 우편 사전 투표요. Unsolicited Universal Mail-in Voting에 또 몰빵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상의 정변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정변 계획을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큰 그림으로 봐야 돼. 이게 글로벌리스트가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제 단말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악마의 삼위일체를 씁니다. 하나가 해체. 야 진실 어딨냐. 진실 거짓 사람 그런 거 없어. 옳고 그름 그런 거 구별 못해. 뭐 도덕과 부도덕 그런 거 사람 구별 못하는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맞아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야. 이게 이제 해체거든요. 디컨스트럭티비즘. 그래서 해체 자체 안에는 낙인 찍기, 저 PC가 없어요. 친일파, 그다음에 적폐, 박사모, 전쟁광, 극우 이런 낙인 찍기가 없어요. 해체 자체 안에는. 근데 해체를 다 하면 세상에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해체를 시켜놓고 야, 세상 유지하려니까 이 무도덕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불러주는 코드 외에 다른 모든 코드는 나쁜 거야 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PC 낙인 찍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저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 나쁜 거 안에는 국가주의, 그러니까 애국심도 나쁜 거고 국기도 나쁜 거고 애국가도 나쁜 거고 국가주의 다 나쁜 거예요. 그건 침략이랑 연결되니까 군대도 나쁜 거고 그건 총 가지고 노니까. 그다음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중심주의 나쁜 거고 그건 여성 착취니까. 모든 걸 다 나쁜 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 PC 낙인 찍기 위해서는 이 해체랑 같이 맞물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몇 개의 정의로운 거, 민중, 평등, 성인지, 그러니까 LGBT, 그런 몇 가지 빼고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쁜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이게 당연히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전통과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되죠.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쟤들이.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는 거. 쟤들은 대한민국 약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약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영국 약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약화시키고 독일 약화시키고 주권국가 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입 바른 소리 하면 너는 전쟁광, 너는 극우, 너는 파시스트, 너는 성차별주의자, 너는 인종차별주의자, 너는 친일파라고 낙인을 찍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철학은 해체주의고요. 이게 글로벌리스트들의 삼위일체 레시피입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 이 악마의 삼위일체 레시피에서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는 다 나쁜 거가 돼요. 자유, 민주주의, 자연법 지배, 개인, 진실 이거 다 나쁜 게 돼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가치지향 주권국가가 약화되겠죠. 금권을 휘두를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엘리트가 세계를 휩쓸고 다니겠죠. 그리고 세계는 글로벌 관료 조직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 근데 세계 보니까 저기 중국이 물건 잘 만들고 쟤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아주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국가 약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 오케이, 쟤들 키워줘. 친중. 이게 작동해 온 거예요, 이게. 이게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미국을 장악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이게 빠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민주당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PC 글로벌리스트들의 정당 얼굴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참 많이 망가진 거죠.
민주당은 이제 망상의 증폭 과정을 한번 보면 이게 잘 보입니다. 2016년 트럼프 승리는 뭐였냐면 결국 30년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세상에 대한 전격적 반란이 성공한 거예요.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빵 치고 들어간 사건이에요. 2016년. 그러면 야 한복 두들겨 맞아서 권력 놓쳤으면 성찰을 해야 될까 성찰을. 그게 아니라 야 저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권력을 가로채갔네. 야 쟤 감옥에 집어넣어. 쟤 탄핵하고 구속해. 그래서 이 망상에 빠져서 지난 4년 동안 헌팅 트럼프 게임을 한 거예요. 트럼프 헌팅 게임을 한 거예요. 여기 몰빵을 한 거예요. 대학 교수들도 트럼프 개객기, 언론도 트럼프 개객기. 그거 본따 가지고 조중동도 트럼프 개객기. 그거 본따서 저기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도 트럼프 개객기. 법조도 트럼프 개객기. 외교관, 미 국무부. 트럼프 탄핵 사건 주도한 건 미 국무부입니다. 그때 어디야 저기 우크라이나 대사 테일러. 그다음에 EU 대사 유럽연합 대사 썬더슨 이게 주도를 했고 그 퇴직 국무부 그 관료들 그 옆에서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중앙일보의 심은경이라고 그 한국명으로 이름 쓰고 한국 정부에서 출자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구기관의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 이사장인가 뭐 대표인가를 하고 있는 심은경 영어로 스티븐스 그 미국 그 저기 국무부 출신이죠. 외교관 출신이고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했죠. 그때 트럼프 그 탄핵 들어가니까 썬더슨 대사와 저기 그 테일러 대사의 용감한 내부 고발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결국 트럼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국무부 외교관 명함 가진 PC 좌파들을 영웅으로 띄우는 칼럼을 한글로 써서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놨습니다. 홍 회장 알고 계시지 잘? FBI 트럼프 진영 사냥할 때 제일 앞장서서 뛴 게 FBI 고위직들 아니에요? 법조 출신들. 트럼프 사냥하겠다고 4년 동안 몰빵을 한 거예요. 이 와중에 트럼프는 걔들이랑 신경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 에너지, 미중 전쟁, 그다음에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들 이걸로 맞선 거예요. 자 이러면 트럼프를 2016년에 지지했던 대중은 무슨 느낌을 갖겠냐고. 저 2016년에 트럼프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저거 반대 시위하느라고 트럼프가 당선된지도 잘 몰랐어 사실은. 그거 눈여겨서 안 봤어요. 제 할 일이 바빠서 2016년에. 그러니까 저도 좀 들여다보니까 2018년 초쯤 되니까 야 이것들 봐라. 이거 진짜 친중 글로벌리스트란 집단이 존재하네. 이게 그냥 정당만 날뛰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의 언론의 법조의 외교관의 FBI의 모든 자들이 딱 일사불란하게 스크럼 짜고서 현직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걸 보니까 이건 세력이야. 이 세력 이름 뭐라 그래야겠어요? 얘들 결국 중국 키우려는 애들이네. 친중 글로벌리스트네.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는 걸 목표로 삼는 애들이네. 그래서 그 돈가방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애들이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는 잘 타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네.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친중 글로벌리스트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말리 밖에 앉아있는 제 눈에 전 트럼프 찍지 않았죠. 찍을 자격도 없고 제 눈에 보이는데 2016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겠냐고요. 이가 갈리죠. 이가. 저 개 땡땡하고 이가 갈리죠. 죽 땡땡하고 갈아버리겠다고 이를 간다고요. 그러면 이를 알면서 성찰에 빠지죠. 트럼프는 박 대통령이 당한 그 탄핵의 계절 그러니까 12월 9일에 10월 말경부터 10월 중순에 본격화돼 갖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12월 8일까지 그 두 달 박 대통령 그 시기를 트럼프는 4년 그러니까 거의 4년을 그러니까 취임한 걸로 기준으로 하면 3년 8개월을 그걸로 채운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박 대통령 그 2달, 10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2달이 그거랑 똑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우리 탄핵 정국 때 11월 초쯤 되면 이것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우리 열받아서 태극기 들고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4년을 겪은 거예요. 4년을. 그러면서 보수가 이념화되고 조직화된 거예요. 민초 레벨에서. 우린 대통령이 떠나버리고 당이 배반을 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이 이끌고서. 여기는 당이 대통령이 갈수록 힘이 강해지고 대통령이 당을 갈수록 더 깊게 장악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초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면서 자기를 처신할 수 있죠. 정당은 정당에 맡겨놓고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맡겨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시민으로서 뭐 할 수 있나. 이 고민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숙돼 간 거예요. 이게 3년 묵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못 본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이 보수 자유보수 진영 미국의 자유보수 시민이 3년 묵은 묵은지 깊게 발효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그래서 이념화 조직화돼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팬데믹 터지니까 이제 트럼프 저거 잡을 수 있어. 조지 플로이드 죽으니까 이제 전국을 갖다가 말이야 히피 스타일에 말이지 서머 오브 러브 캠프로 전국 주요 도시 쫙 깔고 말이지 돈 수천억 원 모아서 말이야 깔고서 이제 트럼프 부조에 가면은 이번 선거에 먹을 수 있어 하고서 몰빵을 한 거야 이 바보들이. 근데 팬데믹은 아까도 말한 약이 나오고요. 약이요 11월 말에 나오더라도 이미 리포트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금 10월 중에 백신 하나쯤 모데나 백신이 10월 중에 아마도 긴급 사용 허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벌써. 모데나 백신이 3상을 7월에 시작했으니까. 7월에 시작했어요. 3상을 이미. 그러니까 벌써 한 9월 말이면은 3상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모데나가. 9월 말, 10월 초면. 그럼 보고서 나오고 바로 서두르면은 10월 중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특효약 MK448는 9월에 3상 들어갑니다.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9월에 3상 들어가면 저거는 이상 보고서가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제대로 만들 것 같아요. 이상 보고서를. 이상 보고서가 9월 중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만 명 단위의 3상. 그건 특효약이에요. 5번 딱 치료하면 끝나는 거예요. 5일 먹으면. 3상 딱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것도 긴급 사용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공포로부터 노연하죠. 지금 그 상황 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했던 팬데믹도 거꾸라죠. 저희들이 했던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그 빌미 잡은 그 서머 오브 러브 사랑의 여름 근사한 무정부주의 히피 품격 있는 캠프 그것도 폭동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화상 입히고 지랄 난리예요. 깨끗거리고 그 워싱턴에서 그 두건 쓰고 한국말로 깨끗거리는 그 여자 보세요. 창피하지. 한국말 창피하죠. 그래서 이 싸움이요 끝난 거예요. 구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미국 민주당을 위해서 울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악마의 삼위일체 해체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거죠. 한쪽은 해체주의, 그 다음에 제가 요새는 이제 머리가 안 좋아. 그 다음에 PC 낙인 찍기,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이 악마의 삼위일체를 쓰는 글로벌리즘이 삼킬 수 없는 걸 삼킨 거예요. 삼킬 수 없는 게 뭐냐? 미국이었어요. 미국은요, 그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을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겠다 교육이나 담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은 미국이 특별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소명의식을 뜻합니다. 미국은 일단 앵글로색슨 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각지에서 하는데 이 이민이 플란테이션 이민이 아니에요. 이 이민이 플란테이션 이민이 아니라고요. 미국 남부도 처음부터 목화 농장을 노리고 온 이민이 아니에요. 거기도. 나중에 목화 농장이 돼버린 거지.
미국 이민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민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자면 집단을 이루어 갖고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나가는 마을 이민이라고. 마을 이민. 타운 이민이에요. 성격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강하죠. 왜냐하면 그게 삶의 코드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라고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독립했던 시절 1700년대 말에 가서 기독교 서유럽과 북미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 딱 보면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기독교는 카톨릭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페인 카톨릭의 국교죠. 영국 앵글리칸이 국교죠. 덴마크 처치라고 불리는 루터교의 일파가 국교죠. 스웨덴 처치라고 불리는 루터교의 일파가 국교죠. 프로시아 유니언 처치라고 불리는 루터교의 일파가 국교죠. 전부 국교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 하나 빼고 다 국교가 있었을 거예요. 스위스는 종교전쟁을 워낙 지독하게 했죠. 국교를 뭘로 삼을 거냐를 둘러싸고. 16세기에 아마 했을 거예요. 16, 17세기에 스위스 종교전쟁이. 그러다가 너무 피비린내 나니까 그걸 포기를 하고 스위스만 없는데 스위스를 별도로 한다면 이렇게 신앙심이 강한 나라에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거예요. 미국이. 크리스천덤이 아닌 거예요. 왜 국교가 아니냐. 국교를 하면 교단을 정해야 되잖아요. 디노미네이션. 장로교로 할 거야? 감리교로 할 거야? 뭐로? 그땐 감리교 없었지만 감리교는 19세기에 나왔으니까. 뭐로 할 거야? 카톨릭으로 할 거야? 아니면 앵글리칸, 그러니까 성공회로 할 거야? 그땐 성공회 굉장히 강할 때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를 정하려면 종단 간 싸움이 붙어요. 스위스의 종교내전 같이.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가장 기독교 신앙이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우남 연구하시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일반 신자가 우남이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그건 우남이 기독교 사상에 심취했었으니까 기독교 사상 즉 현대 문명의 축이 되는 기독교 사상을 많이 퍼뜨리려고 그랬다. 이 정도 말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학자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유영익, 손세일인가 그 양반 이런 사람들 그 깊은 학자들이거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다. 잃어버리면 사람 조롱하는 개돼지 만드는 소리라니까요. 국교를 기독교로 하려고 했다는 소리가 되니까 영어로 기독교 국가는 따로 있어요. 크리스천덤. 이 기독교 국가 하나 만들려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겪습니다. 기독교끼리도 종단을 정해야 되는데 영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딱 종류를 나누잖아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앵글리칸. 그 다음에 나머지 카톨릭. 그건 워낙 특이하니까 카톨릭 따로 떼내. 거기는 아일랜드 출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엔 프로테스탄트인데 영국 국교회가 아니야? 장로교야? 그건 장로교라고 안 불러요. non-conformist.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반골들. non-conformist니까 반골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응하지 않는 자. 잡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공직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거 풀어주려고 애쓴 사람이 보수주의의 비조로 꼽히는 에드먼드 버크예요. 그러니까 보수는요 원래 개혁 리버럴입니다. 이게 서유럽 미국에서 개혁 리버럴이 망해서 그렇지. 그 지금은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옛날에 개혁 리버럴이 오늘의 보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옛날은 타임머신 타면 한 200년 돌아가야 됩니다. 장소는 어디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그러면 그때 보이는 개혁 리버럴이 지금 우리의 보수입니다. Yesterday's liberal is today's conservative입니다. 시차는 200년. 타임머신 타고 착륙해야 될 곳은 영국과 미국. 그럼 딱 보여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클래식 리버럴이라고 하죠. 고전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200년 전 영국과 미국의 리버럴. 그게 보수예요. 자, 그래서 그게 보수의 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는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으니까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제대로 된 개혁하는 거죠. 보수가 원래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면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에드먼드 버크 책 보세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보시면 딱 어떻게 나가냐. 안에 루이 16세가 이미 그 루이 왕조가 이러이러한 개혁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너희 왜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혁명에서 웃긴 놈들이 자꾸 뒷머리 빵 때리면서 시작해요. 책이. 그다음 미국은 또 보세요. 최초의 자유시민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이거든요. 근데 이 시민혁명이 프랑스와 달라요. 프랑스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었어요. 특히 쟤들 목 자른 애들 자코뱅들은 계급혁명을 민중이라고 표현했죠. 그때 민중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걔들이 쓴 단어는 상클로트예요. 상클로트는 양말 없이 그냥 허름한 칠부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 종아리 내놓고 그게 이제 노동자들 농민들이 입는 바지거든요. 상클로트 혁명인데 계급혁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은. 아니 만약에 미국 독립전쟁이 계급적 시민혁명이었다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는 이미 돈 벌었으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이 파운딩 파더스들은 전부 끌려나가서 반동으로 목 잘렸어야죠. 비계급적 독립전쟁이에요. 순수하게. 공화국 만들겠다. 현지의 최고급의 지식인, 최고급의 사회상류층이 이끌은. 저보고 만약에 그 시대 때의 사회사상가 중에 정치적 실천력이 있는 사회사상가 중에 베스트 꼽아라 그러면 전부 미국 파운딩 파더스 나옵니다. 사회사상가 자체로는 유럽에 오면 훌륭한 사람들 많죠. 몽테스큐에도 있고 그때 그런 사람들이니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천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천력이 있는 사회사상가 베스트 10 안에 전부 미국인들일걸요. 일단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알렉산더 해밀턴과 둘은 비슷해요. 알렉산더 해밀턴과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제 그 글 써주는 시동 노릇하던 토마스 제퍼슨.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이 안 돼서 주목을 안 하고 토마스 제퍼슨만 자꾸 띄우는데 제퍼슨은 프랭클린에 비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별거 아닌 사람이요. 이 필력이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비계급적 독립전쟁이 특이한 시민혁명이에요. 비계급적 시민혁명을 한 거예요. 영국 지배에 대한 독립전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 조직인 나라. 이게 19세기 초에 미국을 관찰한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토크빌이 남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농민을 위한 남북전쟁. 이거 남침이에요. 북침 아닙니다. 남부가 우리는 평화스럽게 독립하고 싶어요. 노예 플란테이션을 마르고 닳도록 유지하고 싶어요. 하고 평화스럽게 독립을 추진했는데 북부가 그걸 쳐내려가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노예 농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독립을 해. 연방이 장난이냐 하고 밟아버린 거예요. 잔혹하게. 그걸 링컨이 저지른 일이에요. 인구의 3%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전쟁 와중에 뭐 했어요? 대륙횡단철도 났잖아요. 1860년대. 그 대륙횡단철도가 1863년인가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대륙횡단에서 아이오와에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거 철도 딱 놓고 나면 거기에 그냥 이제 자유농민들이 그 서부에 광활하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대륙횡단철도 홈스테드법. 그러니까 서부에 가서 말뚝 박으면 일정한 그 범위 안에서는 그냥 농지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다 링컨의 작품이에요. 저게 한무덕이라고. 그거 뭐냐? 미국을 자유농민을 위한 자유농민의 대지로 만들겠다. 저래가지고 인디안들이 삶의 터전 잃고서 쫓겨서
그 다음에 레저베이션에 들어가게 되죠. 인디안 보호구역에. 그래서 그거 보호구역 안 들어가고 개기고 백인들 그 여자들 강간하고 머리 가죽 뺏기고 이러다가 학살당하고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미국은 또 특이한 일이 있어요. 서유럽은요, 개혁 리버럴들이 멸망을 했어요. 언제 멸망하냐면 1873년경을 봐요. 그 결정적 계기를. 나 그 복잡한 얘기니까 왜 거길 계기로 보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19세기 말에 멸망했다고. 근데 미국은요,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1920년대까지 진보 시대가 열려요. The Progressive Era. 이걸 공화당이 많이 주도하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금주 운동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진보인데 냄새나게 기독교 성경을 들고 금주 운동을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프로테스탄티즘이 강했어요. 그게 개혁이었어요. 진보. 금주가 진보였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요새 것들이 여기서 진보란 단어를 갖다 써요. 여기 근데요. 이게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따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뭘 노림수가 실은 뭐였냐면 그 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마을마다. 이 토들이 저녁이 되면 살롱에서 위스키 먹어가면서 한두 마디 정리해 갖고 마을 일을 주물럭거리거든. 이것들 살롱에 모여 있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살롱 없애. 파퓰리즘의 일종의. 토들이 살롱에 모이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살롱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어디야 그 여성 참정권이 공화당이 주도했죠. 그 다음에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주도한 경영과 정부의 혁신운동. 이게 그 당시에 진보 시대의 내용이 뭐냐. 결국 개혁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혁 리버럴이 192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나미승만이 그 양반이 우나미 당 이름을 리버럴당, 자유당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난 존경해요. 그럼 대통령을 지금 모셔온다고 쳐봐야 하늘에서부터 아유 선생님, 나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정신적 스승이니까 선생님 보수 맞죠? 그럼 야, 나 보수 아니야. 나 리버럴이야. 나 개혁 리버럴이야. 나 클래식 리버럴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머리가 좀 꼬이죠?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전체주의, 즉 일본과 나치를 멸망시킨 나라죠. 공산 전체주의, 소련 동구를 멸망시키고 모택동 전체주의를 세계 시장 안에 가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겪어온 일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운명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피터 드라카가 말한 그 민초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무지막지해요. 아까 보트 몰고 기어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를 저 알량한 글로벌리즘, 악마의 삼위일체, 해체주의, PC 낙인 찍기,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로 말아먹으려고 시도했고 30년 동안 잘 말아먹어서 이제 요게 내 밥통에서 들어가서 이제 다 사각겠거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퍽 하고 찍고 나온 거예요. 그게 트럼프 당선 사건입니다. 그러면 밥통이 찢어졌으면 이게 잠깐만 얘가 왜 소화가 안 되지? 거기 꼬매고 야 쟤는 먹는 애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밥통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쟤 잡아 해서 4년 동안 트럼프 사냥에 몰두한 거예요. 또 그런 거죠. 이런 미국을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피터 드라카가 오죽했으면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라 그랬잖아요. 아까 저런 모리스 1000만 명의 각성된 보수 자유보수 시민이 조직화돼서 형성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약 150만, 200만, 300만이 이런 눈물 나도록 위대한 그 전통을 가진 나라를 그 알량한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악마의 삼위일체 발톱, 해체와 PC 낙인 찍기와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그 무정부주의를 가지고 이걸 먹었다고 착각을 한 건데 그래서 걔가 그게 밥통에서 녹겠냐고 안 녹죠. 지가 찍고 나온 거죠. 이 찍고 나온 게 트럼프라고요. 그러면은 야 얘는 소화가 안 되는 애인가 봐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붙잡고 병원 가서 일단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
밥통 열린 상태에서 야 저거 다시 해서 밥통에 넣겠다고 좀 살벌한 비유지만 이게 맞는 비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비유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망상이 패착을 만들고 패착이 더 큰 망상을 만들고 더 큰 망상이 더 큰 패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3번 굴르면 집안 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친중 글로벌리즘이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언제 망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당선되고 트럼프 진영이 상하 양원 다 장악한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 컨틴전시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 해방 오는 거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히 앞으로도 한 60일 남았지만 바로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건 그 길로 서로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차피 필요한 일이니까. 즉 우리는 진짜 전쟁은 북한 급변 사태 이후 조국 발의들과 하게 될 거다. 조중동 국민의힘과 하게 될 거다. 분파력은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고 나면 힘 못 쓴다. 근데 저놈의 조중동 국민의힘은 그때 중국 간첩스러운 짓을 많이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이민족의 땅 휴전선 북쪽에서 빨리 하루빨리 미국과 국제사회는 물러가고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 따라서 흡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연설하고 다닐 거예요. 김종인이나 주호영이가 조금이라도 깡다구가 있다면. 근데 만약 그런 연설은 사실은 시진핑에 딱 맞는 연설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입맛에.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의 각성을 계속 옆에서 막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들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 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해서 못 이겨요. 그러나 저들 야, 니들 말 들으면 우리랑 같이 할게, 우리랑 같이 할게 하라고 이거 올리브 가지를 하나는 흔들고 다른 한 서로는 칼로 푹푹 찌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 저들을 해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간첩스럽지 않은 자들, 좀 맑게 알아듣는 자들은 건져서 쓰고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은 너희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존재하고 밀어버리고. 유승민 김무성은 뭐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죠. 뭐 조중동의 뭐 주요 멤버들 다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싸움, 지능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적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입니다. 왜냐? 이거는 선거구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지역활동가 신청 및 참여단체 등록 많이 부탁드리고요. 010-6368-9990 하나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냥 배부른 소리 하면요. 크게 보면 낙관하셔도 됩니다. 큰 싸움의 큰 판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면 문재인 586 때문에 열받아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번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미국에 이곳 한국에서는 아직 미약하게 짝이 없지만 미국에 정말로 철학화되고 이념화된 민초 자유보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형성돼서 조직될 수 있을까? 이것을 관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큰 판이 잡히면 그 다음에 미중전쟁 가는 거고 그 결과로 북한 해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날이 옵니다. 저희의 날은 그때부터입니다. 이 앞까지는 우리의 의지랑 관계가 없어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우남은 일제와 미국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20년을 앞서서 예측하고 그날이 언제일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의 냄새를 처음 딱 맡은 게 1933년 제네바 가서 맡았습니다. 제네바 갔다가 모스크바 가서 맡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소련과 일제는 이미 밀월 짝짝꿍이구나. 그러면 일제는 이놈들은 어차피 전쟁할 수밖에 없는 놈들인데 소련을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먹을 빵이 많은 중국을 치고 내려갈 거야. 근데 중국을 치고 내려간다는 건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질서와 정면 충돌이야. 전쟁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가 나서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고 그 연애도 하고 부인도 장만하고 장만이 아니고 부인도 사귀고 우리의 그 유대계 아름다운 유대계 이혼녀 프란치스카 돈노 여사랑 눈빛도 통하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전쟁까지 또 8년 걸려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 한 1년 안에 이게 다 벌어질 일이니까 운함 때문에 세계제 2차 세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패망한 건 아니잖아요. 운함은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이고 한국인 때문에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일제가 패망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과 다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작용을 안 한 영역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미국이 접수해서 경영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언제부터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냐. 바로 그 순간.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럼 그때 필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싸워가면서 준비해야 될 거냐. 항상 머리를 그렇게 써야 돼요.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